안녕하십니까. DIY 사물 인터넷 7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저희 중간 발표를 8주차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8주차 때 그러면 중간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럼 기간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메모장을 열어서요. 저희가 지금 7주차 7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월 18일입니다. 그쵸? 이때는 중간 발표 평가를 위한 발표 영상을 만드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느냐? 10월 22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출은 어디다 해야 되나요? 사이버 캠퍼스. 네, 제가 이 사이버 캠퍼스에 이제 발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 드리고 그 뒤에다가 10월 22일 금요일 밤 12시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발표 자료를 만드셔서 영상을 찍으신 다음에 본인의 발표 내용을 녹화를 같이 하셔서 제출을 이 기간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을 다 해주시면은 저는 8주차에 10월 25일 8주차 때 이제 실제로 중간 발표 평가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각각 학생분들이 제출해 주신 그 영상을 제가 모두 다 합쳐 가지고요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도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학생분들이 발표하신 영상을 쭉 이어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녹음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는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쓰는 방식을 제가 이거 영상에 이어서 거의 끝에쯤에 다시 하나의 영상을 붙여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어X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일정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10월 22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중간 발표 영상을 제가 편집을 모두 다 해서 이때 같이 발표를 보실 수 있게 할 거라는 겁니다. 보통은 저희 사이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GB까지는 용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발표 영상을 다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것보다 용량이 더 큰 게 된다 할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더 클 경우에는 저에게 이메일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똑같이 10월 22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저희 수업의 다른 실습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중간 발표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지 발표 예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이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작년에 그러면 A+를 받으셨던 학생들의 두 작품의 경우 중간 발표를 어떻게 발표 자료를 제출했고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DIY 사물 인터넷에 해당하는 이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33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총 3 곱하기 3 하면 9개죠. 그 다음에 그게 3열로 있으니까 총 27개의 LED 조명을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 기반의 큐브 모양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네, 기존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거기에 리모컨이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우는 IR 리모컨이라고 하는 그 적외선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패턴을 받아서 이 부분을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3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를 만들고 5개의 패턴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걸 보이면은 다음과 같이 유튜브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제가,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해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잠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네, 맞는지 계정 잠깐 확인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유튜브, 네, 하필 비공개 영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다른 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할 때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음과 같이, 네, 코드는 이쪽에 있는 걸 좀 참조를 하면 된다고 해서 이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를 그러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 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이노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가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와 연결을 한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잠깐 광고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볼 수 있으니까 광고가 지나가고 확인을 해보시면, 네, 15분 정도의 영상인데 3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를 이렇게 동작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스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전구들을 납땜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전구들을, 네, 여러 개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9개를 총,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도 9개가 3칸이 되는 총 27개의 전구를 다 연결을 해서 저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넣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불이 들어오는 거를 연결을 해서요. 마지막으로 동작하는 것을 아두이노와 연결해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이러한 패턴들이 하나짜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8 곱하기 8에 해당하는, 네, 정말 많은 걸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를 좀 참조를 해서 만들지만 저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네, 다음과 같이 유튜브에 있는 거를 참조해서 만드는데 대신에 기존 것들은 그냥 전원을 연결하면은 바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IR 수신기를 이용해서 적외선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요, 전원이 온되고 오프되는 기능을 추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입력이 없으면은 5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불빛이 차례대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IR 수신기를, 즉 리모컨에서 특정 신호, 뭐 1번을 입력을 한다 라고 하면은 1번 패턴을 동작을 할 거고요. 2번을 입력하면은 2번 패턴을, 3번을 입력하면은 3번 패턴만 움직이게끔 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도 마찬가지고 해서 총 5가지 패턴을 저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R 수신기에 의해서 몇 번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봤으면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 LCD에는 현재 어떤 모드, 어떤 패턴이 적용됐는지를 보여지게끔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네, 이게 좀 옆으로 돌아가서 깨졌는데요. 네, 3 곱하기 3 큐브 제작하는 자료 조사를 한 3주 동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주차 때에는 기존 큐브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코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한 큐브와 모든 부품을 연결을 해서 IR 수신기하고 LCD 등을 5주차 때는 다 연결을 해 볼 거고요. 6주차 때는 다 만든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저는 이렇게 발표하겠다라는 거를 한 5분 정도의
5분 이내에 동영상을 만드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발표 예시 파일은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학생분들은 어떤 거를 했었는지를 작년 거를 두 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한 분은 날씨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스마트 무드 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무드 등은 네, 다음과 같은 차례를 가지고 있고요. 개발 목적, 활용 사례, 준비물, 무드 등 설계 단계, 프로젝트 진행 단계로 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날 날씨에 맞게 자동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무드 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학생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진열장 내에 있는 여러가지 조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침대 밑에 있는 수명등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주변에 이러한 여러가지 색상이 되는 그러한 무드등도 있고, 거실 포인트 조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무드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드등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날씨라든가 그날 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그날 해가 되게 맑다거나 할 때에는 좀 그때그때 조명이 좀 달라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에다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아두이노는 사실상 좀 저희가 쓰는 거하고 다른 아두이노를 사용할 건데, 여기에서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인터넷이 연결되는 그러한 무드 등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인터넷이 왜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저는 인터넷을 저희 그 웨더 사이트를 K웨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스트립 LED를 사용을 해서 무드 등을 좀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터치 센서를 사용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슷한 예제로 다음과 같은 무드 등을 만든 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네,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 네, 여기에 무드 등 조립 영상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열심히 그 무드 등을 만들어서 네, 여기 저희 있는 박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 박스에다가 넣어서 네, 다음과 같이 무드 등을 이 위에 붙여서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는 네, 무드 등을 나타날 수 있게끔 더 만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USB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켜지게 되면은 무드 등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이미 인터넷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있는 거와 다르게 좀 아두이노와 와이파이 센서, 그 다음에 터치 센서와 스트립 LED를 조합해서 사용을 할 거고, 당연히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무드 등을 온오프 하는 기능을 구현할 거고,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에 기상청 사이트에서 날씨 정보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날씨에 맞는 무드 등 색을 결정해서 보여주는 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좀 더 구현하고 싶은 거는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서 블루투스 연결을 또 해서 안드로이드 앱으로 조명을 밝기를 조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온오프 하는 기능도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는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드로이드 앱을 또 이용을 해서 할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하면서 블루투스를 또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번까지만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그때 이 부분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당연히 여기에는 1주차, 4주차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PPT,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PPT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세로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주간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학생분들이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A를 받으셨던, A+를 받으셨던 그 발표 내용이었고요.
당연히 중간 발표 때에는 한 5분 정도로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설명하는데 지금 한 5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 발표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네, 이번에는 화면이 조금 큰데요. 네, 화면을 조금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조절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발표에서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주변 온도에 따른 스마트 LED 선풍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미디어학부 학생이었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개발 목적, 기존 선풍기 예시, 그 다음에 온도별 LED 선풍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사용하는 부품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와 프로젝트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 제어를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온오프를 하는 방식이 아닌 온도와 거리에 따라서 선풍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온도 범위에 따른 다른 색상의 LED를 점등시켜서 사용자가 선풍기 풍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온도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거리에 따라서 선풍기를 온오프 하는 영상이 있어서 선풍기를 온오프 하는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잠깐 보여줬고요. 네, 선풍기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선풍기가 바로 돌아가는데, 네, 꺼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하면은 키면은 켜지고, 근데 손을 이게 갖다 대면은 이게 뭔가 있었던 겁니다. 다가오면은 선풍기가 켜지고, 이게 다가오는 게 없어지면은 선풍기가 꺼지는 그러한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손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선풍기가 켜지고 또 나가면은 선풍기가 꺼지는 그러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DC 모터를 이용한 선풍기 속도 조절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번 그 프로젝트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좀 참조를 해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일정 거리 이하로 연결이 되면은 선풍기가 켜지게끔 하는 거, 앞에 있었던 영상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현재 온도도 같이 측정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주변의 온도가 26도 이상이면은 강풍이 나오게 하며 빨간 LED 등이 점등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1도에서 25도, 5도 정도의 온도가 주변 온도라고 하면은 강풍이 아니라 좀 속도를 줄여서 약풍이 나오고 노란 LED가 점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노란 LED와 빨간 LED 두 개를 다 붙이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에는 이렇게 LED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3색 LED를 사용할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도 이하일 때는 일정 거리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선풍기가 오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도구는요, 초음파 센서와 거리 측정을요, 그 다음에 지난번 수업 때 들었었던 온도 센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DC 모터 모듈을 이용을 해서, 요거는 저희 그 키트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해서 그 DC 모터가 이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리의 온도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LED는 여러 가지 색 LED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LED에 그 3색이 나타나는 그 LED를 사용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진행은 3주차 동안에는 기존 선풍기 코드를 분석을 하고 코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것이며, 4, 5주차 때는 선풍기와 사용할 부품을 연결을 직접 해서 이제 초음파 센서와 여러 가지 LED와 온도 센서를 테스트를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주차 때는 저희 이제 제작한 선풍기의 영상을 찍어서 발표를 하고 최종 발표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 자료를 각각 준비했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드셔서 지난 학기 때, 작년 학기 때 A+를 같이 받으셨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거는 이제 저장 안함을 하고요. 그렇게
각각의 다른 학생분들이 발표하셨던 것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걸 만들겠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예제를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실습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이 지난 시간에 원래 하려다가 시간상에 좀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던 초음파 거리 센서를 사용한 거리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음파 거리 센서라는 것은 아마 저희 프로젝트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로는 이렇게 생긴 센서입니다. 그러고요. 얘는 두 개의 것이 있는데 하나는 초음파를 쏘는 애입니다. 그리고 쏘고 그 값을 다시 튕겨서 받게 하는 출력하는 부와 입력받는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여러가지 뭐 용어가 적혀 있는데요.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물체까지 갔다가 오는 이 거리를 L, 디스턴스라고 했을 때 L은 여기 C라고 하는 음속, 초음파를 쏘아서 가는 속도, 그 다음에 들어오는 속도가 있겠죠. 그렇게 음속에다가 실제로 갔다 오는데 걸렸던 거리, 그쵸? 그러면 이 음속 속도에 간 시간이죠. 이거를 곱하면은 저희 뭐라 그러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간 거리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속도와 그 다음에 간 시간을 나누기 2를 하면은 왕복의 반을 자른 실제로 간 거리가 될 거고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용어가 적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다시 계산해 보자면은 거리는요, 물체와의 거리는 음속 속도요 곱하기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을 하게 되면은 얘는 왕복이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야지 실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초음파 거리 센서 사용하는 식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 초음파 센서를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음속은요, 저희는 340 미터 퍼 세크로 음속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음속의 속도는 15도, 주변 온도가 15도일 때 음속 340m per sec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얘를 2로 나눠야 되니까요. 170 곱하기 델타 t라는 거를 곱하면은 실제적인 거리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핀이 있는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3개의 핀이 있는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 4개의 핀을 가진 그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거고요. 얘는 트리거 핀과 그 다음에 에코 핀, 그 다음에 그라운드, 또 하나는 VCC, 5V 이렇게 4개를 꽂는 거로 되어 있고요. 얘는 측정 거리가 2cm부터 4m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키트에 속하진 않지만 이 센서는 3개의 핀이 있고요. 얘는 송수신 핀 하나와 그 다음에 5V와 접지, 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고요. 얘도 거의 뭐 3cm부터 4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 센서를 이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4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맨 왼쪽이 VCC입니다. 따라서 5V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편에 있는 고루는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리거가 왼쪽에서 두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가 있습니다. 트리거는 발사를, 소리를 출력하는 애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8번 핀에, 그 다음에 에코는 출력됐던 소리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7번 핀에 꽂았습니다. 그래서 VCC는 5번,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그 다음에 트리거는 8번 핀에, 에코는 7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8번 핀에는 트리거 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핀은 에코 핀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계산하기 위한 하이 시간인 초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CMT라고 하는 걸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하기를 핀 모드의 트리거 핀은 소리를 출력하는 핀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 핀은 소리를 받아오는 핀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시리얼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죠. 계산하는 부분을 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듀레이션과 디스턴스, 시간과 거리를 작성을 한 거고요. 변수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로 해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0.01초인 거죠. 그 동안을 기다립니다. 0.01초를 기다리고 난 다음에 출력된 거에 대해서 꺼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시키고 잠깐 기다렸다 출력을 끈 겁니다. 그러니까 0.01초 동안 출력을 하고 꺼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자마자 바로 끄면 안 되고 0.01초 정도를 출력을 하고 꺼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들어오는 값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들어오는 시간 동안 거리 0.017을 곱하게 되면은 센티미터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센티미터를 출력을 해주고 몇 센치 거리 간격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0.5초를 기다렸다가 계속적으로 그 시간에 따른 0.5초 단위로 계속 주변에 있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코드 내용을 이제 보시고 저희는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막 이것저것 센서를 넣기 전에요.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해서 저희는 또 아두이노를 실행을 하고요. 아두이노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잠깐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거 열어서요. 여기에 다 지우고 좀 전에 이렇게 복사해왔던 내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하기를 해서 실습하는 곳에다가 이번에는 디스턴스 dis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을 해봅니다.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코드 내용이 문제가 없이 잘 실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아두이노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컴3에 잘 연결이 되어 있으니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두이노를 연결되어 있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리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미 저는 요거로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화면상에 있는 거를 먼저 저희 그 실습 연결하는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갖다 대거나 멀리 하거나 하면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꽂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실습으로 먼저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쪽에 저는 아까 그 스케치 파일을 업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그쵸? 업로드를 한 상태고 이번에 쓸 거는 다음과 같이 생긴 애입니다. 이렇게 생긴 약간 로봇 눈같이 생긴 애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VCC, 그 다음에 트리거, 그 다음에 에코,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라고 표시된 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원래는 여기에 꽂고 그 다음에 각각 맞춰가지고 아두이노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와 같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서요. 여기에 4개짜리, 이쪽에는 기다란 앞에 꽂는 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쪽에는 다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4개를 넣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뜯지 않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냥 4개를 이렇게만 해서 그냥 꽂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요. 빨간색이 가능한 VCC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빨간색 VCC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을 저는 트리거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노란색 틀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에코 부분에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색 부분을 그라운드에 연결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4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도 이제 빨간색을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그 다음에 갈색, 노란색 이렇게 4개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 빨간색을 5V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빨간색을 5V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었죠? 노란색 트리거였습니다. 노란색 트리거는 8번에다가 꽂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트리거를 8번에다가 여기 8번에 꽂아주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얘를 7번에다 꽂는다 그랬습니다. 7번에 꽂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갈색은 그라운드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에 저는 연결을 했습니다. 그쵸? 네, 5V 여기다 연결했습니다. 다시 잘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를 요렇게 가까이 대보고 멀리 대보고 많이 멀리 그 다음에 아예 떼보고 하는 식으로 손을 가까이 했다가 조금 멀리 했다가 떼보는 것을 해볼 겁니다. 연결은 다 했으니까요. 이 상태를 이용을 해서 이걸 케이블 연결된 상태에서 손을 가까이 대보고 멀리 해보고 더 멀리 해보고 아예 없애보고 하는 동작을 해보고 이 값이 그럼 시리얼 컴퓨터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요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되는 거는 화면상에 이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을 또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꽂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코드 내용을 가지고요. 저는 여기에 업로드를 이미 해놨었고 얘를 업로드까지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걸 보셨는데요. 앞에 화면에서. 그럼 이제 업로드가 완료됐으니 저는 시뮬레이터 여기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요. 얼만큼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네, 저는 문제가 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질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연결이 됐는지를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면 7번, 8번, 7번이 에코, 노란색 8번 트리거, 그 다음에 VCC 5V.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되어 있는 거를 5V 맞게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라운드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잘 빼서 다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연결이 지금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핀이 이번엔 좀 문제가 있는지 그라운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꽂아 보고 있고요. 다시 꽂았을 때, 이제 좀 거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꽂으신 거 그대로 맞고요. 지금 저는 손을 아예 안 갖다 대고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지금 천장 쪽을 바라보고 있거나 좀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270m, 270cm죠. 그 다음에 손을 아주 가까이 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7cm, 5cm 나타나죠. 더 가까이 가면은 3cm 정도까지도 나타납니다. 그쵸? 조금 멀리 띄우면은 13cm, 10cm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손을 좀 많이 멀리 하면은 이제 좀 멀리 돼서 15, 16c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10cm 왔다 갔다 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3cm로, 그 다음에 멀리 가면은 18cm 정도까지도 가고요. 손을 아예 멀리 치워버리면은 반대편 벽 쪽을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거의 270cm까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는 잘 이게 이제 거리가 측정이 되는 이런 연결을 잘 한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만약에 3개짜리를 가지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 뭐 예전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뭐 키트를 가져와서 한다 라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그라운드 연결, 그 다음에 가운데 5V 연결,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시그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9번에다 연결하시고 이 코드를 사용하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로는 6번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네, LED를 연결해서 이대로 바로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예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제 그러면 사용자가 10cm 이하로 되게 많이 다가왔을 때는 불이 켜지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은 한번 켜지면 무조건 10초 동안 있다가 불이 꺼지게 되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 내용 그대로고요. 이 코드 내용 그대로에 아웃풋 핀이라고 하는 13번 핀만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내용만 더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네, 그리고 저희는 330이 아니고요. 220오hm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0오hm 저항을 진압 그라운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13번을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코드 내용만 바뀐 게 있는 거니까 요거 한 줄이랑, 그래서 이 코드 내용을 다 드래그를 해서 저는 또 복사를 하고요. 저희 원래 썼던 이 디스턴스 말고 새로운 거를 또 다시 열어서 모두 지우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원래 거리 측정하는 내용 그대로 있었고요. 여기 거리 측정된 내용을 가지고 혹시나 10cm 아래로 다가오게 되면은 불을 켜주는데 5초간 켜져 있다가 꺼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습 파일을 이제 다시 요거 연결 그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얘만 업로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아두이노 EX에 이번에는 네, 아까 했었던 디스턴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한 내용을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요. 그러면 다 끝나게 됐으니까 컴파일 완료가 됐으니 스케치 파일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 완료까지 됐고요. 저는 거리 센서에 의해서 지금 거리가 잘 나타나는지를 여전히 확인을 했고요. 그쵸, 5cm 다가오기도 하고 5cm 다가오고 나면은 5초간 멈춥니다. 불이 켜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8cm이기 때문에 10cm보다 더 작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손을 좀 가까이 대고 있을 때는 네, 다음과 같이 좀 가까이 있지만 10cm보다 아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멈추고 있고요. 또 손을 다가가서 네, 10cm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 또 5초간 기다려야 됩니다.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또 치워주면은 또 다시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저는 네, 이 시리얼을 봤으니 그 다음에 요거를 이대로 연결이 아니고요. 저는 저항을 꼭 같이 해서 연결하는 것을 하고 정말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실습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까 그대로입니다. 그쵸? 이렇게 네 군데에만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거리 측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가가면은 네, 갑자기 한 5초 정도를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해줘야 될 거는 아까 13번 핀에다 연결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13번 핀에다가 이 불을 연결을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13번 핀에 연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플러스가 되게끔 해서요. 다음과 같이 꽂아 놓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플러스가 될 때는요. 얘 플러스가 13번이랑 연결되기 전에 이쪽에 저항 하나를 좀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저항 사용하던 것 중에서요. 앞에 빨간색이 있는 네, 다음과 같이 빨간색이 있나요? 이렇게 생긴 네, 220오hm 저항을 이용을 해서 저는 이쪽이 플러스가 되게끔 했었죠. 오른쪽이.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고요. 저항을 꽂고 여기다가도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그럼 플러스가 연결이 되면 되겠죠. 네, 플러스가 연결이 되면 되고 이쪽이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이용해서
플러스 연결될 수 있도록 꽂아주고요. 저항 끝에 연결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이쪽 끝이 그라운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그라운드와 13번 핀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라운드에다가는요,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고요. 네, 위에서부터 지금 그라운드 위치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그라운드 맞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라운드 꽂은 거 맞죠? 빨간색을 이번에는 13번 핀에다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초 정도 있으면 원래 저게 꺼져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거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그냥 꽂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13번에 해당하는 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이 13번 연결된 그라운드를 한번 컴퓨터에서 다시 업로드를 한번 다시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켜서 아두이노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깜빡깜빡 하면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쵸? 깜빡깜빡 하고 난 다음에 업로드가 잘 됐으면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저는 그러면 네, 이게 다 같이 보이면 좋은데, 네, 지금 이게 좀 거리가 애매한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쯤에 다가오게 하고요. 그래야지 손이 보이니까. 네, 이쯤에 다가오게 하고 손을 이렇게 해서 다가오게끔 하겠습니다. 다가왔죠? 10cm 아래로 들어가니까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또 불이 꺼져야지 됩니다. 그쵸? 근데 네, 5초가 지났는데 불이 안 꺼지고 있는데요. 네, 잠깐 다시 그러면은 시리얼을 저는 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시리얼 모니터에는 이제 꺼졌네요. 그쵸? 282라고 나오고요. 저는 잠깐 다가가면은 6cm부터 나왔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은 네, 다시 불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네요. 네, 또 한 번 다가와야지 꺼지는 건가요? 한 번 더 다가와 보겠습니다. 다가오면은 네, 그대로 멈춰 있다가 원래는 꺼져야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드 내용을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가오고 나서 켜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멀어지고 나면은 꺼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꺼지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한번 다가오고 난 다음에 켜지고 그 다음에 꺼지는 게 안 되니까 한번 코드 내용을 또 수정해서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찍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 내용 상에는 다음과 같이 71cm로 갔다가 사용자가 다가가면은 켜지고 그 다음에 5초간 있다가 그 다음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 네, 5초간 있고 난 다음에 켜지고 난 다음에요, 꺼지는 게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밑부분에 코드 내용을 딜레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꺼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불이 꺼지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코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코드냐면요, 이 코드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쵸? 여기에 라이트를 해서 이제 불을 꺼달라 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빠졌기 때문에 네, 불이 그 이후에 안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불을 꺼지는 게 원래 이쪽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 꺼지는 게 반드시 5초 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작성을 했으니 저는 다 복사를 해서요, 다시 이제 여기 아두이노 내용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까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은 거를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손이 다가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쪽에 전구가 있고요. 아까 연결된 그 상태 그대로고 이쪽에 좀 그거를 놔뒀습니다. 그러면 손을 다가오게끔 해주면 불이 켜졌죠. 그리고 1초, 2초, 3초, 4초, 5초 후에 꺼집니다. 그쵸? 다시 손을 다가가면은 네, 켜졌다가요. 또 1초, 2초, 3초, 4초, 5초 되면은 꺼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는 게 네, 제가 꺼지는 부분을 넣어놓지를 않았더니 한번 켜지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이용한다고 하면 불 켜지는 거 대신에 사용자가 다가왔을 때 모터가 한번 휙 돌아서 5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모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만드시면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그 서버 모터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스마트 휴지통 같은 것도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거리 측정 센서는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지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또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음파 센서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저희 그 차량 있죠? 차량 후진할 때 삑삑삑삑삑삑 하고 소리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멀 때는 천천히 삑삑삑삑 하다가요, 나중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소리가 많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휴지통을 만들 때도 이러한 거리 측정 센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발표했었던 지난 학기 작년에 프로젝트 하셨던 한 학생이 만들었었던 스마트 선풍기에도 이러한 그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용한 것을 해봤었던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는 네, 이 IR 수신기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라이브러리를 이제부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주소에서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은요, 라이브러리 우선은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 쓰고 있는 도큐먼트 부분에 아두이노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라이브러리에다가 그 받은 내용을 폴더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요, 우선은 정말 그 폴더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의 저는 엔진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고 있어서요, 그 아이디에 그 다음에 도큐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문서라고 하는 게 도큐먼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서 부분을 들어가면요, 여기에 아두이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스 안에다가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오기 힘드신 분은요, 그냥 바로 여기에 문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가셔서 라이브러리 안까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파일을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 주소를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고 찾아가 달라고 하면요, 여기에 네, 저희 수업하고 있는 아두이노 프로젝트 핸드북이라고 하는 여기 예제 안에 네, 이쪽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내용들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잘 보시면은 다운로드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이 내용을 모두 다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받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저희가 써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고요. 저는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압축 파일을 열게 되면요, 네, 여기 아두이노 여러가지 프로젝트 중에서요, 저희는 리모트 컨트롤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는 거고, 얘는 프로그램 내용이고요. 라이브러리 내용을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 안에
저희는 IR 리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이 IR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 IR 리모트라고 하는 애를 먼저 복사해서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아까 제가 열어놓은 바탕화면에서 여기 문서 있죠? 문서 부분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안에다가 좀 전에 받았던 내용 중에서 이 IR 리모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끌어다가 놓아서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 추가가 잘 됐고요. 요거 꼭 하셔야지만 다음 프로젝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요. 그러면 이제 IR 수신기 연결하는 방법은 아웃에다가 11번 핀을 연결하면 되고요. 그라운드에다가 그라운드 연결,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다가 5V를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림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연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수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을 2에다가 가운데를 그라운드에, 오른쪽 L을 5V에다가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이제 저희는 요거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리모컨 같이 생긴 저희 그 키트 안에 있는 거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코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IR 리모트 H라는 애가 있습니다. 실제 라이브러리예요. 여기에 보시면 IR 리모트 H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 있었던 거 아두이노를 아예 꺼줘야 됩니다. 한번. 그러고 이제 리시버라고 하는 애를, 네, 저희는 코드를, 네, 11번이 아니고 여기 2번에다 연결했는데요. 그쵸? 그러면 이 코드도 2번이라고 써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리시버를 그러면 IR 리시버로 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리절트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로 표시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리시버 설정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럼 결과가 들어올 텐데요.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그거를 디코딩을 해서 화면상에다가 헥사 코드로 해서 좀 보여달라 라고 하고 얘를 다시 초기화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당연히 저희는 또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아두이노 화면을 또 열어야 되겠죠. 열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하는데 좀 걸리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네, 새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모두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복사했던 걸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IR1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 잘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앞에 했던 라이브러리를 설치 안 하시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치를 잘했으니까 컴파일 완료가 됐고요. 정말 그 라이브러리가 뭐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때는, 네, 여기에 제가 알고 있도는, 네, 여기 라이브러리가 리스트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화면이 조금, 네, 이쪽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에 이 좀 더 밑에 가면은 저는 있습니다. 얘를 좀 더 많이 올려서 지금 화면상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좀 올려서 저는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보시면 저는 아까 포함했던 이 IR 리모트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부분에 쭉 내려서 보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있기 때문에 컴파일 할 때 완료가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두이노에다가 바로 업로드를 잠깐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잘 업로드가 된 거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하는 거는 또다시 시리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요. 연결을 하고 다시 시리얼 모니터에, 네, 그거를
리모컨을 눌렀을 때 숫자가 잘 들어오는지를 시리얼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동작을 눌러보고 난 다음에 그 화면 보여드리고 요것도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로드는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 내용 그대로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얼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개 연결하는 거니까요. 화면을 또 연결하는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용할 애는 아까 이 연결했었던 거는 이제 다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써야 될 거는 이 리모컨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IR 수신기입니다. 적외선 수신기라고 하고요. 앞부분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맨 왼쪽에다가 네, 2번을 꽂아주면 되고요. 가운데를 여기서는 네, 그라운드에 맨 오른쪽을 5V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한 리모컨이고요. 얘는 처음 했을 때는 배터리 소모가 있기 때문에 요거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쏙 빼주시면은 그럼 이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리모컨이기 때문에 잠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앞에 다 연결했던 거를 잠깐 빼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다 이거는 빼주시고요. 그리고 네, 얘는 잠깐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네, 연결하기 위해서는 쟤네들은 그냥 꽂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는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 개를 꽂아주고요. 그럼 맨 왼쪽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2번에다가 꽂기로 했습니다. 그쵸? 맨 왼쪽을 2번으로 꽂기 위해서 노란색 좀 긴 거로요. 저는 맨 왼쪽은 2번을 꽂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선들이 많이 가리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니까요. 얘를 맨 앞쪽으로 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꽂았고요.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을 2번에다가 꽂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라인에다가 지금 꽂아 놨습니다. 네, 같은 라인에다 꽂아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번에는 빨간색인데 좀 긴 거로 해서 저는 이 주황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주황색을 사용해서 맨 오른쪽에다가는 네, 맨 오른쪽 세 번째 있는 거에다가는 저희가 5V를 꽂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꽂는 거에다가는 그라운드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긴 거로 해서요. 또 저는 그라운드를 꽂을 수 있도록 여기에 가운데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꽂았고요. 그럼 얘네들을 얘는 2번에다가 0, 1, 2니까요. 네, 0, 1, 2번에다가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꽂아야 되니까 이쪽 그라운드에, 그 다음에 하나는 5V에 꽂아야 되니까 5V에 꽂았습니다. 네, 그래서 5V 그라운드 2에다가 잘 꽂아 놨습니다. 그럼 잘 꽂아 놓고 이제 얘가 되는지를 테스트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때는 이제 요걸 가지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0번을 누르거나 1번을 누르거나 2번, 3번, 4번을 눌러야 됩니다. 근데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TX라고 하는 게 얘를 한번 누를 때마다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또 2번을 누르면 반짝거리죠. 3번을 누르면 또 반짝거립니다. 다른 걸 뭘 누르더라도 반짝거리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누른 값이 이쪽에 전달이 돼서 화면에다가 보여주기 위한 시리얼로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눌렀던 거에 대해서 시리얼이 어떻게 눌러지는지를 저는 화면에다가 보여줄 때는 0번, 1번, 2번, 3번 순으로 각각 한 번씩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화면상에 저는 보여주고 있었던 내용은 이렇게 눌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는 돼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0번을 누르면은 네, 다음과 같이 FFFF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예 출력을 다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을 누르면요. 네. 다음과 같이 FF6897이 나왔습니다. 다시 0번을 누르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1번을 누르면요. 다음과 같이 FF30CF라는 게,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 FF1827이라는 게, 그 다음에 3을 누르면 FF7A85라는 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번 눌렀을 때요. 1번, 2번, 3번을 눌렀을 때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코드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가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이 코드 상에서요. 이러한 부분을 가져온 값을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져온 결과값을 가지고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코드가 나오는 것이 이 시리얼에 의해서 나오는 게 보여지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헥사 코드가 결과가 나오고 한 줄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만약에 이 결과 값이 이제 해당 값이 되면은 뭔가 불이 켜지거나 또 0번이 되면은 불이 켜지고 1번이 되면 꺼지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가지고 한번 그 비슷한 걸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리절트 값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코드를 실제로 저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까 보셨던 여기에서 0번을 눌렀을 때는 FF6897이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눌렀을 때는 FF30CF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코드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요. 코드를 이제 있는 것만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이 부분을 그 두 개 내용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모컨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이 0번을 눌렀을 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번을 눌렀을 때는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을 눌렀을 때는 이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셋업 할 때는 저희는 불 켜지는 거는 또 13번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불 켜지는 거 저희 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요거 있었죠? 이쪽 6페이지에 있는 불 켜지는 거로 해서 핀 모드는 또 13번 아웃으로 하는 걸 하겠다 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똑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핀 모드는 13으로 쓰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13번 또 연결을 저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밸류 두 개에 대해서 값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 값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거는 이 리절트에 따라서 그 값을 해주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리튬 하는 거 전이죠. 여기에다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차피 시리얼 보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다가 코드를 또 입력을 합니다. 뭐라고 입력을 하면 되냐면요. 코드가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만큼으로 키워서 여기에 서버 모터 돼 있는 거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핀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 켜지고 꺼지는 거 있죠. 요거를 디지털 라이트 13번을 켜지고 꺼지는 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저희 쓰고 있는 코드에다가 이쪽 부분에 0번을 누르면 불이 켜지게요. 그 다음에 1번을 누르면은 불이 꺼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불이 켜지고 꺼지게 하는 거를 각각 설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에 밸류 1번에 해당하는 0번 값이죠. 0번 리모컨을 누르면 불이 켜져라. 그렇지 않고 1번 리모컨을 누르면은 리모컨의 1번 버튼을 누르면은 불이 꺼져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들어간 거고요. 이 코드 내용은 저는 바뀐 게 요거 바뀌었고요. 저 원래 있던 코드에서 혹시 이제 따라하기 어려우실까봐 이 부분 코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핀 모드 이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 있던 코드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저는 복사해서요. 저희 원래 만들었던 거에다가 IR2로 할까요? 새 거 만들어서 닫고 모두 지워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해서요. 저장을 하기를 이번에는 IR2라고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R2로 저장을 하고요. 저장 완료되고 컴파일 해보면은 오류가 없으면 잘 컴파일 실행이 될 거고요. 컴파일 완료가 잘 됐으면 이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업로딩이 잘 되면요. 업로딩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잘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는 13번에다가 또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6페이지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220오hm 저항에 전구를 꽂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에 연결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아까 일부러 그 케이블을 안 뽑아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영상에서 마저 그 부분을 연결해서 실제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에서 이 리모컨까지만 연결이 돼 있었고요. 아까 얘네 둘은 빼질 않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하는 거였고요. 이 연결하는 방법은 아까 저희는 이쪽 그 다음에 저항이 연결된 쪽에 플러스를 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올려두고요. 그러면 저항이 연결된 쪽에 얘를 꽂아서 플러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플러스는 여기에서는 13번에다가 연결하는 거였죠. 그래서 13번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그라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전구 이쪽 끝에 쪽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라운드에다가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연결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문제없이 잘 연결이 됐으니 저는 이제 이거에다가 0번을 눌러봐 주면은 불이 켜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1번을 누르면은 불이 꺼집니다. 그쵸? 다시 0번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 1번을 누르면은 불이 꺼집니다. 근데 되게 간단하죠? 아까 요거만 연결을 뺐었던 거를 다시 13번에 연결을 해주고 저항에 플러스에 그라운드로 다시 오게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까 잘 됐었으니 0번 누르면 켜지고 1번 누르면 꺼지는 그러한 동작이 되게끔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전구를 빼고요. 이번에는 뒤에 나와 있는 코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 리모컨에 의해서요. 이번에는 얘가 서버 모터가 연결돼서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모터에 해당하는 코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연결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 실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거와 그 다음에 그 LED를 이용을 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만을 테스트 했었습니다. 아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얼을 보시면요. 좀 전에 제가 껐다 켰다 하면서 보여줬던 부분이 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쵸? 0번이 이거였고요. 1번이 이거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버 모터 이용하는 거에는 하나를 더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요. 저는 한번 출력 지우기를 하고 다시 처음에다가 0번 누를 때와 1번 누를 때, 그 다음에 2번 누를 때까지도 하겠습니다. 하나 값을 더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0번은 이거고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 잠깐 넘겨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버 모터를 다시 연결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해봤었던 그 서버 모터죠. 그래서 서버 모터 연결할 때는 주황색에다가 9번 핀을, 그리고 빨간색에다가는 5번 핀을, 그 다음에 갈색에다가는 그라운드를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IR 리모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R 리모트에다가 서버 모터를 연결을 또 할 거기 때문에 서버는 또다시 9번에다가 하겠다고 설정을 한 겁니다. 9번 핀에다가요. 그쵸? 여기 9번 핀 어태치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코드에는 저렇게 적어놨지만 여기에 0번을 눌렀을 때는 0번 값은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0번 값은 요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네, 이쪽에다가 FF6897 해주고요. 그 다음에 1번 숫자에는 이게 1번이었습니다. 그쵸? FF30CF입니다. FF30 그 다음에 CF인 거고요. 30CF죠. 그 다음에는 FF1827입니다. 그 내용을 또 하나를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요. 하나를 더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 FF1827입니다. 그래서 1827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0번 눌렀을 때요. 그 다음에 1번 눌렀을 때, 2번 눌렀을 때 값을 저는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시버도 저는 네, 저희가 연결한 거는 2번에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리시버의 이름은 2번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네, 요거 지금 일부러 지금 해놓은 거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바꿔서 다른 거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로 바꿔보는 걸 해보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일부러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개의 명령어를 저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는 2번으로 저희는 세팅했습니다. 그 다음에 IR 리시버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디코드된 리절트 값을 가져오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업하는 부분에서 시리얼에서 여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의 값을 가져오고 서버 모터는 9번에 연결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리시브를 받아오게 되면은요, 이 받아오는 값에 의해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출력된 값에서 만약에 0번을 눌렀으면 서버 모터를 90도를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누르면은 180도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더 추가했죠. 이 볼륨 3번으로요. 그쵸? 그러면 또 하나는 볼륨 3번으로 해서 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다시 else if를 이용을 해서 result value 값으로 이번에는 3번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서버 모터가 어떻게 되게 하면 좋을까요? 서버 9에 white 0을 할까요? 아니면 270을 할까요? 이렇게 되게끔 해봅시다. 네, 그러면 코드상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럼 실제로 이 코드 내용을 다 작성을 한 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IR 3번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불 켜는 거를 IR 2번으로 했으니까요. 다시 새 파일을 해서 모두 지우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쪽 내용 또 마저 다 복사를 해서 복사하고 네, 또 다시 네, 화면이 갑자기 안 보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엔터 2번 쳐주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할 때 얘는 IR 3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IR 3번.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 먼저 해줘서 문제없이 잘 되나를 확인을 하시고요. 네, 오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확인을 해보면, 네, 이쪽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 가로를 잘못 닫았습니다. 그쵸? 이쪽에 가로를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처음부터 복사를 하길요. 여기 전체를 복사해서 모두 지우고 다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엔터 2번 정도 치고 이쪽 전체를 선택을 해서 복사하고 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가로가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주면 네, 문제없이 컴파일이 잘 되겠죠. 컴파일이 잘 되고요. 저는 또 업로드까지 완료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상에서 저희는 실제 실습하는 거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서브 모터를 한번 연결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럼 그 서브 모터를 이제 연결해서 요 0번, 1번, 2번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얼도 한번 띄워 놓고요. 그래서 그럼 서브 모터 연결해서 동작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해놨던 그대로 해서요. 얘네들만 다시 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빼고요. 다 빼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잘 동작하는 상태로 IR 리시버만 잘 연결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사용하셨던 이 서버 모터 있죠? 이 서버 모터를 그대로 가져오고 지난 시간에 뜯어놨던 애입니다. 그래서 이 뜯어놨던 색깔 그대로 해서 주황색, 빨간색, 그 다음에 갈색 이 순서 그대로 해서 이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결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연결을 그 색깔 그대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갈색은 그라운드였습니다. 빨간색은 5V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죠? 저희가 연결하기를 이 서버 모터를 저희는 9번에다가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네, 이쪽에 저희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5V 연결을 또 해야 되네요. 그쵸? 얘도 5V 이용하고 얘도 5V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대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5V를 어디다가 꽂아줘야 되느냐? 5V를 이렇게 빼서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5V를 두 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쵸? 그 다음에 다른 라인 하나를 가져와서 이 라인을 여기에 5V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뺐던 이 맨 오른쪽 IR 맨 오른쪽 걸 저희가 뺐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V를 다시 꽂아서 이 5V가 얘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 라인이 똑같이 다 5V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V를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는 네, 여기는 그라운드를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그라운드도 여기 빼준 거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라운드를 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쪽에다가 또 그라운드를 꽂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라운드까지 꽂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거. 얘 저희는 9번에다 꽂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쟤는 9번에다가 꽂는 거를 여기에 당겨 와서 9번 라인에다가 8번, 9번 위치에다가 꽂아줍니다. 네, 꽂는 순간 얘가 휙 돌아간 거 소리 들으셨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꽂았습니다. 다 꽂은 상태가 되고 이제 리모컨으로요. 그러면은 0번을 눌러주면 혹은 1번 지금 이게 또 동작을 잘 안 해요. 그쵸?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 동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5V 잘 꽂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5V가 잘 네, 딱 소리가 났는데 지금 끊어졌는지 하여튼 5V를 다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5V 잘 꽂혔는지를 확인을 해서 저는 리모컨 리시버가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시리얼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럼 얘네가 지금 잘 동작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러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얘를 뽑을 때 아까 잘못 꽂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요. 얘를 다시 5V에다가 정확하게 맞춰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5V가 이쪽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얘도 조금 더 많이 늘려서요 5V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시버가 아직까지 저는 리시버가 지금 다시 동작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리시버를 여기에서 코드에서 확인을 하면서 리시버를 2번에다가 잘 연결한 것 같은데 2번 연결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번도 연결을 잘 했고, 그 다음에 9번 연결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빠져 있네요. 자꾸만 왜 빠지죠? 얘를 다시 잘 꽂아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좀 바꿔서 다른 데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시버가 지금 잘못해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리시버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가 아직까지 이게 그 시리얼에 동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시버 다시 업로드도 잠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로딩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0번, 이제 시리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 잠시만요. 확인을 해보면 출력 지우고 0번,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이거 지금 누르는데 이게 스크롤이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리시버를 제대로 꽂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다 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코드가 잘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리시버를 2번에다 꽂아주고요. 맨 왼쪽에다가 그걸 꽂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라운드를 그 옆에 거에다가 꽂았었고요. 그 다음에 5V를 저희는 세 번째에다 꽂았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시버가 지금 동작을 해야 되는데 리시버가 잘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리시버 한 번만 제가 세팅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연결 다시 해서 확인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보시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 잠깐 서버 모터 다 빼고요. 서버 모터 연결을 잠깐 빼고 리시버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걸 연결하면서 지금 리시버가 잘 동작을 안 했는데 리시버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5V와 그라운드 그 다음에 2번 연결했을 때 리시버 이거 세팅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요. 잘 되는 거 확인을 했고 다시 여기에 이쪽에 넣고 그 다음에 5V를 여기에 연결을 했을 때 5V가 다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게끔 꽂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리시버가 다시 동작하는지를 저는 확인을 했을 때 잘 됩니다. 이제 잘 되니까요. 이제 서브 모터에 해당하는 5V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많이 당겨서요. 여기에 9번과 그 다음에 얘를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삑 소리 났는데요. 이제 리시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0번 1번 2번 이상합니다. 이거와 지금 이 5V하고 연결하는 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5V 이거를 하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 5V를 연결하고 얘도 5V를 쓰는 순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요. 9번 연결 맞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연결 맞게 했고 그 다음에 빨간색 5V도 맞게 연결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분명히 빨간색 5V, 갈색 그라운드, 주황색 9번에다가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자꾸 동작을 안 하네요. 이게 그 서버 모터를 연결하는 순간 5V가 잘 이 리모컨을 하는 게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다시 해보고 있는데 0번 누를 때와 1번, 2번 누를 때 잘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서버 모터 5번만 또다시 5V로 연결을 해주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는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이거를 꽂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다시 한 번만 꽂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V에다 저는 정확하게 꽂았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하네요. 요거는 지금 그러면 잠깐 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녹화를 뭐가 문제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으니까요.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그 서버 모터와 IR을 동시에 연결을 하니까 5V에다가 이게 전력이 좀 딸리는, 전력이 너무 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동시에 두 개를 5V에다 연결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 연결했던 이 수신기 있죠? 요 5V를 3V 라인에다가 꽂겠습니다. 3V 라인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모터는 5V 그대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내용만 요거 바꾼 거에서 이 270도만 0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연결하는 부분을 3V로 바꾸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서버 모터는 이대로 연결을 그대로 해주고 코드 내용 상에 요거만 0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다시 바꾼 내용이죠. 이 내용 복사해서 전체 다 지우고 붙여넣기. 여기에는 바뀐 내용이 요거 있는 거죠. 이거요. 이거 하나가 더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똑같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만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거 내용은 여기에 이미 복사해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엔터 한 2번 정도 해주고요. 이쪽에다가 얘네들도 또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하고 컴파일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요, 이제 저는 제대로 동작을 하게끔 해놨으니 이제 저희 실습 자료에서 제대로 꽂아 놓는 것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럼 다시 아예 싹 빼고 처음부터 꽂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제대로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몇 개만 다시 꽂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게 좋으니까요. 이 부분을 다시 다 빼서 모두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잠깐 빼놓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를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저희는 신호 받는 부분이라서 2번에 꽂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라운드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는 이걸 3V에다가 꽂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 연결을 하는데요, 이렇게 꽂은 거를 아두이노에다가 2번에 연결을 하고요. 0번, 1번, 2번. 그리고 두 번째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V에다가 얘를 꽂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V에 꽂아 두고요. 그럼 얘는 IR이 잘 연결이 됐는지는 얘를 눌러서 반짝거리는 거 보면은 반짝 잘 연결이 되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그 색깔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9번으로 꽂는다고 했었습니다.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9번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5V에 연결해야 되죠. 빨간색은. 그래서 5V에 연결을 해주고요. 3V, 5V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0번을 누르면 돌아가죠. 그 다음에 1번을 누르면 좀 더 돌아갈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 반대로 해서 0도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0번 누르면 90도, 1번 누르면 180도, 2번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네, 다시 1번 누르면 180도, 2번 누르면 반대쪽 180도, 0번 누르면 90도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이상하게 좀 버벅대는 감이 있었고요. 원래 실습을 할 때에는 이런 게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주의를 하는데, 어쨌든 마저 영상 말고 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처럼 이제 연결되는 것, 그 다음에 잘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그 프로그램 작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결하는 작업은 실습할 때 항상 조금씩 오류가 나거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걸 해볼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실수가 있어서 그러한 그 전력 문제 때문에 동작 안 하는 거를 또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과제를 내어 드리는 게 맞기는 합니다. 과제로 빨강, 파랑, 노랑 LED를 연결하고 리모컨 IR 추진기를 이용해서 리모컨 1번을 누르면은 빨강이 불 들어오게, 리모컨 2번을 누르면 파랑이 불 들어오게, 그 다음에 리모컨 3번을 누르면 노랑이 불 들어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과제로 내드리면 좋긴 한데 이번 7주차에서는 다음 8주차 중간 발표를 위해서 제가 이미 발표 자료를 영상을 녹화를 하시고 그거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이러한 실습 과제는 따로 내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7주차 10월 18일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간 발표를 위한 발표 영상을 이제부터 만드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한은 10월 22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이버 캠퍼스에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적어둘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업로드는 1GB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로드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다음과 같이 혹시나 1GB가 넘어가서 용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저한테 이메일로 영상을 제출해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기한 꼭 중요하게 하셔야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토요일과 그 다음에 주일 그렇게 이틀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합쳐지고 난 다음에 10월 25일 8주차 때 저의 중간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설명드릴 7주차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쉐어X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중간 발표를 준비하셔서 영상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제출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쉐어X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어X 프로그램은 저도 아직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요. 지금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 다음과 같이 네, 쉐어 X 그 다음에
화면 캡처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 캡처할 수 있는 쉐어엑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이 가장 최근에 있는 거를 그래도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눌러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찾아가면 여기 있죠. 쉐어엑스 지터브 쪽에 쉐어엑스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은 쉐어엑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받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맨 밑에 getsharex.com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시면 쉐어엑스 공식 홈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쉐어엑스 13.6.1을 9월 10날 거의 최신 버전인 거죠.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실행을 하면 좋은데 실행하면 화면이 보통 튕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는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 자료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잠깐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저는 화면에 있는 이미 지금 쉐어엑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화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를 설치를 하고 녹화하는 방법은 또다시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누르시면 되는데 실행을 누른 다음부터는 저도 다른 화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에서요, 화면을 지금 휴대폰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바로 눌러주거나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설치할 건지를 물어보고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설치할지를 물어봅니다. 위에와 아래 중에서 I accept the agreement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넥스트를 누르시고 또 어디다 설치할지 저는 그대로 넥스트,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실행하는 것 아이콘들을 나타내는 거라서요, 저는 당연히 프로그램 아예 윈도우 실행할 때 하는 체크를 대부분 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대로 놔두는데 저는 위에 세 개 중에서요, 이 Show Upload with ShareX라고 하는 버튼을 굳이 메뉴를 넣을 필요가 없어서 체크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거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쇼컷이라는 대로 만든 걸 보낼 거냐, 이것도 저는 체크를 풀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 하나와 맨 밑에 거 하나 두 개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넥스트를 눌러주고 인스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차례대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요,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볼 거냐라고 물어보고요. 저는 당연히 실행을 하겠다라고 체크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완료를 눌러주면은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뭔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대신에 설정할 부분만 간단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맨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요, 저는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를 시작을 할 때 단축키를 설정하기를 화면 녹화하는 거를요, 컨트롤 시프트 R 키를 눌러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놨는데 바꾸는 방법은요, 한번 눌러주고 컨트롤 시프트 R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정은요, 작업 설정 부분입니다. 이 작업 설정 부분에 화면 녹화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촬영에 화면 녹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녹화 부분을 좀 당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화면 녹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FFmpeg이라고 해서 이 부분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디오 소스가 잘 나타나면 다행인데, 혹시 이게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여기 FFmpeg이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했습니다 라고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은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스크린 캡처 레코더라는 걸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 부분이 화면에 보통 나타나 있는 소리만 하고 싶다 할 때는 버추얼 오디오 캡처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발표하실 때는 본인의 목소리를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마이크라고 돼 있는 거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럼 실제로 제가 발표하는 거를 만약에 녹화를 하겠다 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화면에서 좀 치워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화면을 줄여서요. 다시 만약에 제가 수업하는 화면을 그럼 발표하는 걸 녹화하고 싶다 할 때에는 지금 저희 수업하고 있는 거에서요. 컨트롤 시프트 R 키를 누르면 이렇게 어디부터 화면을 캡처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러면 화면을 캡처를 할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저는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해서 캡처할 거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 떼고 나면은 여기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 내용대로가 저는 녹화를 하고 있고 마우스 커서도 움직이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잘 나타나느냐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제 멈춰야지만 녹화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스탑 버튼을 눌러주면은 녹화가 종료가 되고 여기 옆에 이렇게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그냥 눌러주시면 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목소리도 잠깐 나오게 하는 걸 보려면요, 이렇게 해주고 플레이를 눌러보면,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 내용대로가 저는 녹화를 하고 있고 마우스 커서도 움직이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잘 나타나느냐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제 멈춰야지만 녹화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녹화가 잘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이제 어떻게 나는 불러서 옮겨야 되느냐?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폴더라고 하면 폴더 하나가 이렇게 열리면서요. 여기에 파일이 방금 전에 녹화했던 파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바꾸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쉐어X 사용하는 거를 잠깐 휴대폰 화면으로 녹화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마저 오늘 수업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발표를 위한 쉐어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아서 여기에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떻게 녹화를 진행하면 되는지를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단축키 설정을 이렇게 누르고 화면 녹화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마우스를 누르면요. 단축키를 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R 키를 누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업 설정에서 화면 녹화 부분에 FM MPEG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요. 비디오 소스는 돼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는 저는 마이크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만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컨트롤 시프트 R 키를 누르면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지정을 해서 녹화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발표 자료를 쉐어X를 이용을 해서 녹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은 10월 22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사이버 캠퍼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앞부분에 어떠한 주제로 만들 것인지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분들, 작년에 하셨던 학생분들의
예제를 2개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혹시나 잘 모르겠다, 혹은 나는 어떤 거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게 정확하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또다시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혹은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거나 하셔서 꼭 그 기간 안에 본인의 주제를 만드셔서 발표 영상을 만드셔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대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잘 준비를 하셔서 업로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